네, 이제는 4.4 들어왔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길죠. 5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파트에서는 Linear Congruences, 그러니까 1차 합동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앞선 섹션 2.5에서 공부했던 Linear Diophantine Equation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섹션 2.5의 Theorem 2.9입니다. ax 더하기 by는 c가 솔루션을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이 d라는 값이 c를 나눈다. 여기서 d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이 c를 나누게 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갖고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x0와 y0가 이 방정식의 particular solution, 우리가 해를 하나 안다고 하면 all other solution, 일반적인 general solution의 형태는 x는 x0 더하기 d분의 bt,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a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합동 방정식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x는 b인데요. 이건 모듈로 n이죠. 이 방정식을 풀어봐라는 거예요. 푼다는 것은 a와 b와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x를 구해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듈러 4로 6x는 2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모듈로 4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바로 앞선 섹션 4.3에서 뭘 공부를 했느냐면 어떤 우리가 해를 하나 찾으면 그 찾은 해와 컨그루언트한 모든 정수가 다 솔루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이 솔루션이 되니까 1과 컨그루언트한 모든 x가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3 대입해도 3, 6, 18 해서 16이니까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x는 3도 해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더 있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6x는 3과 합동이다. 모듈로 4. 모듈로 4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개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0, 1, 2, 3만 체크를 해보면 돼요. 0 대입해도 안 되고 1 대입하면 6이니까 3 안 되고요. 2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차 합동 방정식은 언제 solveable 하냐, 언제 이 x 답이 있느냐. 그리고 아까는 답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2개를 찾았는데요. 답이 있다고 하면 몇 개나 있겠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Theorem 4.7입니다. ax는 b 모듈로 n, 이 방정식이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d라는 것이 b를 나누게 된다. 여기서 d는 a와 n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와 이 수의 최대 공약수가 이 b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 Theorem 2.9가 생각날 텐데요. 1번과 스테이트먼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증명할 때 이 1번 결과를 활용할 거예요. 두 번째, 만약 해를 갖게 된다면 해를 정확하게 몇 개를 갖느냐면요. 모듈로 n으로서 정확하게 d개만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d가 a와 n의 최대 공약수니까 d는 당연히 n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n개 주머니 중에서 실제로는 d개만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Mutually incongruent solution이라는 것은 그 각 주머니에 있는 것들끼리는 congruent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해의 형태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x0를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 하나를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답은 x는 x0 더하기 d분의 nt 모듈러 n이 되겠고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 대신에 0, 1, 2에서 d-1까지 하니까요. 총 개수가 d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서 d개라는 것과 일치하죠. 사실 요 2번도 Theorem 2.9의 2번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orem 2.9의 1번, 2번을 활용해서 Theorem 4.7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죠. 6x는 2다 모듈로 4예요. 그러면 6과 4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잖아요. 근데 2가 2를 나누니까 여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가 2를 나누니까 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6과 4의 최대 공약수가 2인데 요 2가 3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가 없다.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이 Theorem 4.7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X는 B, 모듈로 N으로서 해가 같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D가 B를 나누고 D는 A와 N의 최대 공약수이다. 네, 이 부분을 증명해 보죠. 먼저 AX는 B 모듈로 N, 이게 해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 해를 우리가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상 N이 AX-B를 나누니까 AX-B는 N 곱하기 적당한 정수 Y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NY를 이쪽으로 넘기고 B를 이쪽으로 넘기면 AX-NY는 B가 돼서요. 이게 해를 X와 Y를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스타라고 잠깐 쓰겠습니다. 그런데 Theorem 2.9의 첫 번째에서 요것과 요것의 최대 공약수가 이 C를 나눈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A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N의 최대 공약수가 B를 나누면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N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음수는 필요 없으니까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N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써보죠. 그러면 Theorem 2.9의 첫 번째에 의해서 이 D라는 값이 이 B를 나누게 되는 것과 이 해가 존재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양쪽 필요 충분 조건을 한 번에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해의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볼 건데요. 일단 몇 개나 있느냐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죠. D라는 값이 B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을 생각하는데 D는 이 A와 이 N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때 모듈로 N으로서 답이 정확하게 D게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X0와 Y0가 일단 이 방정식의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 앞서 이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합동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AX-NY는 B인데요. 앞에서 공부했던 Theorem 2.9를 여기 다시 복사를 해왔는데요. X0와 Y0가 이것의 해라고 하면 X와 Y는 각각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니까요. 이걸 써보면요. X는 X0 더하기 지금 D분의 여기 지금 B 자리 Y의 개수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N을 쓰고 일단 여기 K라고 쓰겠습니다. K라고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음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K는 임의의 정수고요. 여기는 T가 임의의 정수죠.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K 대신에 마이너스 T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K가 모든 정수니까 이 T도 임의의 정수라고 쓰면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는 X0 더하기 D분의 NT라고 쓰면 우리가 일단 원하는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T 대신에 정수를 대입했을 때 모듈로 N으로서 몇 개나 되느냐, 몇 개의 주머니에 들어가느냐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는 X0가 하나 나오고요. X0 더하기 그 다음에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D분의 N인데요. 이거 분수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D는 N의 약수이죠. 여기 보면 D는 N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D분의 N이고요. X0 더하기 D분의 N에다가 이제 T 대신에 2를 대입하고요. 쭉 대입해서 T 대신에 D-1을 대입하고 T 대신에 D를 대입을 해보면 이것과 이게 사라져서 X0 더하기 N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값은 제일 앞에 있는 X0와 서로 다른 정수이지만 모듈러스 N으로 보면 같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수는 여기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수는 여기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듈러스 N으로 보자면 X의 답은 X는 X0, X0 더하기 D분의 N 쭉 해서 X0 더하기 D분의 D-1 N이 돼서요. 모든 X의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수를 세어보면 D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 D개는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 찾은 이 값들이 서로 정말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 솔루션들이 incongruent 모듈로 n인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들 중에서 같은 주머니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밝혀내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형태가 이런 거잖아요. x0 더하기 d분의 nt이고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죠. 이런 것들 두 개가 같은 주머니에 있다라고 하면 x0 더하기 d분의 n t1과 x0 더하기 d분의 n t2가 모듈러스 n으로 같은 주머니에 있다. 여기에서 t1과 t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d-를 여기는 아까는 d보다 작다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d-1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크니까요. 우리가 t2가 크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합동 방정식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0를 빼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d분의 n이 같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나눗셈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전에 배웠던 CORM 4.3입니다. 정확히는 섹션 4.2.3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CA와 CB를 C로 나누고 싶으면 C로 나누는데 이 모듈로 N도 이 D로 나눈다. 즉 D는 C와 N의 GCD라고 했었죠.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이 D분의 N과 이 N의 최대 공약수로 N을 나눠야 되니까요. D분의 N과 N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D분의 N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CORM 4.3에 의해서 요걸 나누면 T1과 T2가 합동이고 이 부분 N을 D분의 N으로 나누니까 모듈러는 D로 바꾸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T1과 T2가 모듈러 D로서 합동이다. 그런데 사실은 T1과 T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D-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합동이려면 T1과 T2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로 D로서 T1과 T2가 합동이면 D가 T1-T2를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T1과 T2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클 때는 D-1과 0 차이니까요. D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가장 작을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D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D보다는 크고 D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이 D의 배수는 0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여러 번 쓸 거니까요. 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듈로 D로서 T1과 T2가 합동인데 이 범위를 만족하면 T1과 T2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냐면 서로 다른 것이 콩그런트하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됐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서로 콩그런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 대입해서 여기 D계에서 끊고 x0 더하기 n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증명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임의의 이런 폼의 솔루션이 아까 있었던 리스트, 이 리스트는 이 리스트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와 무조건 콩그런트하다. 네, 그것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t, 이 정수는 D로 나눠보면 몫을 Q 나머지 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서 모듈로 N으로 했을 때 적당한 R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보일 텐데요. 이 R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나머지 R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죠. X0 더하기 여기 T 대신에 QD 더하기 R을 계산해보죠. 그러면 X0 더하기 전개하면 NQ 더하기 D분의 NR이 되는데요. 요건 N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모듈로 N으로 하면 콩그루언트 X0 더하기 D분의 NR이 돼서요. 아까 나왔던 이런 리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증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이 세 단계 거쳐서 4.7의 두 번째 증명까지 끝났습니다. 이 4.7은 우리 앞선 2장 마지막에 보면 리니어 디오판틴 이퀘이션에서 CORM 2.9가 매우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CORM 2.9를 컨그런스 이퀘이션으로 바꾼 형태가 CORM 4.7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증명했던 CORM 4.7을 이용해서 이런 예제해 보겠습니다. 모듈로 42로 18x는 30의 답을 계산해봐라. 사실은 이게 주머니가 0, 1 해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모듈로 42니까요. 41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2번을 계산해가지고 답이 몇 개 있는지를 원래 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CORM 4.7을 이용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답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8과 42의 GCD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8과 42의 GCD를 계산하면 6이 돼서요. D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느냐?
6이 30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것의 GCD가 6인데 요걸 30을 나누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이 몇 개 있느냐면 모듈로 42, 저 42개 주머니 안에 실제로는 정확하게 6개의 주머니만 답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Theorem 4.7 내용이죠. 그런데 일단 particular solution 하나는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0, 1, 2에서 앞에서부터 대입을 해서 하나는 찾아야 되는데요. 0 안 되고 1도 안 되고 2도 36이니까 안 되고요. 3 하면 54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4 하면 72니까 30과 컨그루언트 하거든요. 그래서 X0는 4는 하나는 찾았어요. 그래서 4.7의 두 번째 시오렘에 의해서 X는 X0 더하기 D분의 NT 임의의 정수였거든요. 그런데 X0는 방금 4를 찾았으니까 4 더하기 6분의 42T가 되죠. 42는 지금 N이 42니까요. 그래서 X는 4 더하기 7T가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답이 6개 있으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4가 되고요. 아까 particular solution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11, 이제 7 간격이네요. 18, 25, 32, 39 이렇게 6개의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42개 중에서 이 6개만이 이것의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Theorem 4.7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4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AX는 B 모듈로 N 이런 1차 합동 방정식이 언제 해를 갖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해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4.4는 이제 4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지금 1차 방정식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